미국의 국무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인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억압과 부패 사례를 소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대외원조법에 따라서 국무부는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연방정부는 외교, 무역 정책을 펼 때 이 내용도 고려하도록 돼 있죠.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은 미중 충돌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 쪽에 급속하게 기울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인권을 매개로 압박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은 인권운동가들의 정확한 정권에 의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그로 인해서 열탁해온 북한, 중국 그리고 남한의 권력이 결국은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에 의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는 아직 보고서 전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단편적 내용은 미국 국영방송인 VOA와 RFA에 19일 보도된 바 있습니다. 22일부터는 국내 언론도 이 자료를 입수해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말을 빌려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국무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언론인 우종창 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체계는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다면서 언론인이 대통령 참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고용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이달 초 국제언론인협회 IPI 바버라 트리움피 사무총장은 문 정권이 추진 중인 언론에 대한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력 비판한 바가 있죠. 그는 이런 법률이 도입돼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한국을 코로나 유행 시기 언론 통제를 도입한 국가 리스트에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IPI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신문방송 발행인과 편집인 등이 회원으로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단체죠. 현재 IPI의 언론 통제국 리스트에는 러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요르단,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17개국이 올라가 있습니다. 트리움피 총장은 이들은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언론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문제적 상황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말 그대로 러시아나 필리핀 수준의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IPI와 같은 국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인권 문제로 부패를 꼽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 문제였다면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실종,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23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브링컨 국무장관 역시 이번 한국 방문 당시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학대를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3년 만에 복귀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를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권의 화학적 결합은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은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는 눈을 감고 자국에서도 인권을 억압한다는 일종의 경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대결 구도에서 이런 시각은 인권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압박의 형태로 한국에 오고 있고 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권력의 발악이 계속될 것이고 상당수 국민도 미혹될 수 있지만 결국은 자유와 인권, 법치와 충돌하는 권력은 몰락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사의 보편적 흐름, 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 체제와 그를 둘러싼 중국 공산당 질서를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권력과 여기 결탁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백성의 편이 아니라 독재자 편이 돼서 죄악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태양신을 떠받드는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졌던 것처럼 결국 자유, 인권, 법치, 아니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하는 악의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한반도 남북한 전역에 이루어 주옵소서. 가련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주옵소서.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케 하시되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리게 하옵소서. 악인이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히게 하옵소서.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화려한 때의 의인들의 요새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것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자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게 하옵소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남북한 전역의 교만한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